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8단원 세계화와 평화에서 세 번째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북 분단의 배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분단된 지가 오래됐죠. 통일을 왜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이 분단된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독립하자마자 좀 있다가 남과 북이 서로 6.25 전쟁을 치르면서 분단이 됐죠. 그 6.25 전쟁 이전에 3년간의 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왜 통일이 되지 못하고 통일이라는 게 왜 우리는 분단이 돼 버렸을까에 대한 내용을 국제적인, 국내적인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배경으로는요.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 거대한 양대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냉전 체제에 따라서 전 세계는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으로 갈라져서 치고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에 광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광복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스스로 정부가 들어서질 못해요. 정부라는 게 독립하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웠어요. 광복을 갑자기 맞았단 말이에요. 역사 시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망하면서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광복이래 잃어버리니까 정부가 들어설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 중심의 전세계 냉전 체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남북으로 일단 갈라져가지고 미군과 소련에 의해서 군대가 우리나라를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군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군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북한은 소련군,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정부가 임시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국제적 배경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광복 후에 이렇게 미소군정이라고 부르는 건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정부를 구성해서 임시로 대신한다는 건데, 이런 거를 신탁통치라고 합니다.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에다가 임시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세요 하는 걸 신탁통치라고 하는데, 신탁통치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참 많았어요. 이걸 한 해 만에 미국이 해야 되네, 소련이 해야 되네 이러면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던 겁니다. 빨리 지금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미국과 소련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경제적인 이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이념이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너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물론 통일정부를, 하나의 정부를 얼른 수립하자, 우리 갈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그 우리 유명한 민족 지도자 있죠, 김구 선생에 의해서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김구가 암살되고 곧바로 남한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실패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의 의견 대립이 많았는데, 이런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지도자까지 암살당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민족 내부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민족 내부의 응집력. 응집력이라는 건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하나로 모으는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됐고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6.25 전쟁이 났고 지금까지 분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장점이 되겠죠? 사실은 통일은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지금 통일의 필요성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통일의 단점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려면 중학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통일의 필요성 첫 번째는요, 개인과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쟁 나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북한의 가족들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한 가족이 떨어져서 서로 70년 넘게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우리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런 통일에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나오냐 싶지만 국가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너무 오래되면서 말도 달라지고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생활 습관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걸 이질성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원래 하나 됐던 그런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민족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조선의 이제 후예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아직도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에도. 근데 이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해서 요거를 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요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북한의 개성 쪽에 고려시대의 왕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개발하는 그런 산업이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 일단 전쟁이 없어지니까 평화롭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과 남한은 세계적으로 군사력 강국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정말 작지만 70년간 싸워오면서 이 조그만 나라 두 개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북한은 심지어 핵미사일도 개발해가지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면 주변에 일본, 미국, 중국 모두가 전 세계가 더 나아가서 평화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네 번째는 가장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게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제적 차원에서 또 반대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득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싸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국방 예산이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소모적인 분단 비용이에요. 분단 비용이라는 건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국방비 지출, 탱크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다 써버리면 없어지는 돈인데 50조 원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자, 요걸 통일되면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걸 좀 줄이면서 무기 사는 돈을 경제에 투입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돈들을 경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요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면 대한민국 지금도 선진국인데 더욱더 복지 강국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반도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런 중요한 땅,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남한이 거의 섬처럼 북한을 왔다 갔다 못하니까 대륙이랑 단절돼 있죠. 하지만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부산에서 서울로, 저기 광주에서 서울로 KTX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북한의 신의주, 함경도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요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랑 연결돼서 아시아 전체랑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중국으로도 연결돼가지고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서 아시아 전체에 고속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럽과 아시아와 남한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류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 수입해 올 때 커다란 배에다 실어서 몇 개월 동안 오잖아요. 그 배가 기름도 써야 되고 아무튼 통과하는데 세금도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걸 좀 더 싸게 기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돈 드는 걸 줄이면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부품이나 물건을 살 수 있고 우리 경제가 더 그만큼 돈이 남으니까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자, 물류 비용의 측면이 한 개가 좋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한은 이미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자본, 돈도 많고 기술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북한은 반대로 가난하죠. 하지만 여기는 가난한 만큼 저렴한 노동력 요런 게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세계적으로 또 많은 광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저렴한 광물 자원, 석탄, 텅스텐, 히토류라고 하는 고급 광물 자원들도 많아요, 되게. 그래서 이런 것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시켜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자원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경제적 차원까지 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남북 분단의 배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